안녕하세요. 마이온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한강수자의 5센트 전용 5구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 사무실에 손님들이 계속 이제 찾아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이제 손님들이 막상 오셔서 25평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사실상 진짜 막상 많이들 모르고 오세요. 어떤 구성들이 있는지. 왜냐면 25평이 위치가 어디 있고, 또 몇 층까지 있으며 몇 세대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타워형 아파트가 있고 판상형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25평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셔서 저랑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25평에 대한 한번 비밀을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로는 이제 뒷 배경으로는 한강수자의 5센트 분양할 때 당시의 아파트 이미지 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한강수자인 이 사진을 보면 모든 답이 25평에 대한 답이 모두가 다 나와 있습니다. 25평. 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요 지역이 걸포 부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03동하고 104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층이다 보니까 요 앞쪽인데 제가 사진상으로 표시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막연히 이쪽으로 설명을 해두고요. 자, 25평이 어딨냐라고 보면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1블럭.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 뒤에 또 503동까지 같이 있는데, 요 503동까지 해서 여기가 또 25평이 있고, 그 다음에 401동이 여기 있습니다. 401동이 요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08동, 요 도로 따라 보이시죠? 요 도로 따라 보이면은 1단지 1블럭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블럭 같은 경우는 108동이 지하철과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얘는 층수가 12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시면은 여기가 110동입니다. 110동은 27층 높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앞에 있는 111동 같은 경우는 17층. 그러니까 도로가를 중심으로 보면은, 자, 요 앞 도로가에 붙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층수가 보시면 낮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낮는지는 요 뒷동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110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11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7동이, 이 뒤편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죠? 112동하고 117동이 가장 높습니다. 얘가 35층 높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층고를 보면, 요 도로가로 붙어 있는, 이런 도로가에 붙어 있는 동들은 층수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계단식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루두루 모든 동들의 조감과 뷰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는 12층, 17층, 그 중간층은 이제 27층 높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뒷동은 35층 높이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식의 구성이 1단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4단지 같은 경우는 1, 2호 라인은 이쪽, 이렇게 우미리 파크리브를 바라볼 수 있는 전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 4, 5호 라인은 감정동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단지 있잖아요. 5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이런 라운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01동, 표시해 볼게요. 501동, 502동은 조금 뒤로 가 있고, 503동은 더 뒤로 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단지 내 상가가 기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위로는 단지가 조성이 되는 구성 라인을 잡고 있어요. 여기 얘네들은 층수가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뷰와 경관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501, 2, 3동의 뷰가 좋겠죠. 그죠? 모든 라인의 뷰가 다 잘 나오는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왜냐면 뒤에 이제 앞에 막힘없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우미린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돼요. 우미린은 27층, 29층 높이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우미린, 여기 수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35층까지 높이가 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5단지에 501동, 502동, 503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 사거리 중심으로 경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높이로 보면은 여기가 지대가 지금 낮고요. 점점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육안으로 뭐 걷기에 느끼기에도 높이 차이는 크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이 502동부터 높이가 높아요. 502동부터 높이가 높다는 점, 요쪽 요 라인이 좀 헐떡헐떡 되면서 여기를 올라가고, 여기 그 다음부터는 평지인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2동하고 503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층이나 뭐 중층 이상만 돼도 뷰는 어느 정도는 잘 나온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 보니까 25평은 기준을 잡고 오시는데, 막상 보면
저거는 이제 평형 때는 잡지 못하고 오시더라고요. 자, 간단히 얘기해서 59A와 C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 그리고 59B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모델하우스가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타입이 다 모델하우스에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실 크기를 넓게 잡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타워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반대로 나는 그래도 드레스룸에 대해서 좀 옷을 좀 적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팬트리 구성이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방과 거실 남향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판상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한번 봐드릴게요. 크기 한번 비교해보죠. 요게 지금 59A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A하고 C 타입.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거실 폭이 뭐예요? 3.4m예요. 3.4m면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해볼게요. 중개사니까 좋은 표현 해보자면 좀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해요. 방들이 다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 이렇게 하고 우물천정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거실의 폭이 작아요. 판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거실의 크기를 나는 거실에 대해서 그게 그냥 뭐 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판상형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반대로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거실 넓은 걸 원해 라고 보면, 자, 보세요. 여기는 3.6m입니다. 0.2m가 더 크죠. 여기는 거실 폭이. 그리고 여기 저는 수자인에 참 칭찬을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우물천정이 되게 깊고 넓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서 거실로 나오려서 이렇게 꺾자마자 거실의 경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폭이 있냐면 이게 우물천장이 깊게 들어가 있고 높게 들어가 있어요. 깊고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높이가 2.47m예요. 47m면 거의 2.5m라는 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데 어디냐? 여기는 2.3m예요. 다 일반적으로 2.3m. 이러다 보니까 꺾어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 이렇게 뭔가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으세요. 그래서 근데 거실 폭도 25평인 판상형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실과 공간을 이쪽 공간을 넓게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넓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판상형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가 보시면 우물천정이 이렇게 깊게 돼 있어요. 깊게. 주방까지 나와 있어요. 주방의 초입까지. 그러니까 꺾어서 들어오면은 넓다는 걸 한결에 확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지금 타워형이 저는 장점도 많은데 단점은 뭐냐면 드레스룸이 좀 작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아쉬웠다. 드레스룸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3인 가족이 산다고 하면은 저는 어떨까 싶어요. 뭐 아이들 방으로 하나를 쓰고 하나는 복합 개념으로 옷과 다른 다양한 수납들 두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59A 타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방에 대한 남향을 바라볼 수 있는, 남동향과 남서향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를 두시는 거라면 좋을 것 같고, 또 드레스룸의 공간이 어찌됐든 여기는 4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꺾어지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별도의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점을 보신다고 그러면은 괜찮다 라고 볼 것 같고, 뭐 여기는 다 팬트리는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창고가 약 1평 정도, 1m, 1m, 한 평은 아니겠네요. 1m, 1m, 높이는 1.8m 정도의 개인적인 그 세대별로 창고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수납에 대해서는, 그리고 창고 개념이 있다 보니까 번잡스러운 것들, 1년에 어쩌다 한두 번씩 쓰는 것들은 창고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판상형은 조금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비밀 하나를 지금부터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바로 단지 배치도예요. 단지 배치도. 여기서 보시면 흰색으로 보이는 게 조합원들, 여기는 재개발 아파트니까 조합원들이 갖고 간 거거든요. 근데 25평에도 보시면 조합원들은 판상형을 다 갖고 가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108동은 특별한 건 없는데 요 110동 보시면은 110동 같은 경우는 14층까지는 조합원들이 갖고 갔죠. 요 라인이 딱 하나만 판상형 구조로 나왔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분은 13층 미만으로밖에 없겠죠. 이하로밖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11동도 마찬가지로 14층 이하. 자, 112동은 26층 이하. 자, 113동 같은 경우는 13층. 보이세요? 그죠? 14층. 115동도 보면 13층. 116동도 13층. 117동은 그나마 지금 여기는 좀 C타입이 좀 있어서
판상형 구조가 있어서 여기 27층 이하로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내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내가 판상형으로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써요? 물량이 고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물량이 현격히 적어집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간단히 잘라봅시다. 내가 20층 기준으로 잘라볼게요. 20층. 이렇게. 자, 20층으로는 76C 타입에 59 C 타입 117동에 있고요. 116동 없고 112동에 여기 조금 있어요. 6세대 정도 있고. 여기는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보류 세대 빠졌으니까 뭐 지금 7개, 14개, 12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30개밖에 없는 거예요. 30개밖에. 고층으로 판상형 59 A와 C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가치가 좀 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가 116동하고 113동이 27층 높이에요. 그죠? 그럼 판상형이라 하더라도 뷰가 나오는 거에 대해 관점을 또 보신다고 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하철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동 어디냐? 그럼 108동, 110동, 111동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112동, 113, 114, 115, 116, 117, 118. 자, 그리고 5블록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와, 여기 502동, 503동 머네 이렇게 보이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볼게요. 제가 유튜브 영상도 촬여놓은 게 있을 겁니다. 5블록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라고 해갖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쭉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갔을 때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 10분이 안 걸립니다. 9분 땡땡초 나왔었어요. 한번 영상 제 거 보시면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가 10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도로를 이렇게 라운드로 돌면서 왔어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503동을 산다 그러면은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9분 아니면 저는 9분 안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여기 시행사가 조합인데 조합에서 25인승 차량 2대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셔틀버스가 있어요. 단지 내 셔틀버스가. 그럼 단지 내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돌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입주자 협의회와 이제 협의가 되면서 운영 방안이 나올 건데 요렇게 돌 겁니다. 요렇게 계속 돌 거예요. 단지 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집중돼서 움직이겠죠. 그렇다면은 502동 쪽이나 503동에 사시고 504동 사시는 주민들이 운동 삼아 걸어가셔도 좋은데 셔틀버스 이용하시면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실 겁니다. 5분이 뭐예요? 뭐 2, 3분 아니면 갈 수 있겠죠. 자, 셔틀버스도 운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면에서 제일 가까운 동은 108동, 110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을 걸어갔었을 때 여기 사거리까지 걸어간다고 할 때는 대략적인 6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대략적으로 9분대이고 여기 이제 도로가 새로 형성이 되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동이 뭐 118동, 116동, 115동 같은 경우가 멀지 않겠냐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다소간의 거리가 있는 거지 막상 걸어서 갈 경우에는 6분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을 빼면 5분대에서 충분히 걸어가실 수도 있다. 성인 걸음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12층, 17층, 1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얘네들은 뷰가 다 잘 나옵니다. 뷰가, 경관이 다 잘 나오죠. 그렇지만 도로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부분이 좀 염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들로 보면은 110동, 113동, 116동은 중간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27층 높이로 구성이 돼 있고, 자, 112동, 117동 같은 경우는 35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기가 요 중간 라인, 112동, 117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27층 라인이니까 얘네들을 비껴갈 수 있는 라인들이라면은 아마 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최강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는 점 보시면
좀 어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제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아웃라인을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15동, 114동, 111동, 108동 같은 경우는 경관이 매우 좋다. 뷰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높은 층을 그래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17층이니까 여기 18층 이상으로 만약에 확보를 하실 수 있다면 여기도 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112동, 117동 같은 경우는 자 27층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뷰가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이 정도면 제가 1단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구성을 좀 잡아봤던 것 같고 자 401동 한번 볼까요? 401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분양가가 제일 저렴했었습니다. 분양가 한번 볼까요? 자, 4단지의 분양가 같은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보면, 자, 저층을 보게 되면 약 지금 4억 200만 원, 2층부터 4억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최고층이 여기는 1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층부터 14층 같은 경우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블럭의 최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3천, 5억 2천까지도 갔었거든요. 5억 2천대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5억 2천까지 나왔었네요. 5억 3천도 있습니다. 5구 C타입의 고층 같은 5억 3천까지 있으니까 약 벌어진다고 하면 약 한 9천만 원대까지 차이가 저렴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 대신 보면은 여기는 판상형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확대 한번 볼까요? 4블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보시면은 요 빨간색, 짙은 빨간색이 얘 같은 경우가 B타입 하나만 있고 1, 3, 4, 5가 모두가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상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쪽에 나오는 분양권을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분양가가 착하다는 점. 4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판상형으로 나는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판상형을 원해 라고 한다면 저는 4블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프리미엄의 변화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시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하면 얘도 똑같이 1,000만 원 붙습니다. 똑같이 붙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시설 중에 헬스장이나 사우나, 기타 운동시설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길을 건너야 되는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건너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1블록과 4블록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렸고 5블록의 25평 보면은 첫 번째 가장 큰 장점, 뷰가 괜찮다. 어디를 가든 뷰는 괜찮다. 그 점이 제일 좋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쉽게 얘기해서 다소간의 지하철역과 1블록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김포초등학교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를 이렇게 크로스로 건너기만 하면 초등학교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단지내상가가 여기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우미린도 단지내상가가 여기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내상가가 이쪽이 전체가 800세대 여기 대략적으로 뭐 7, 800세대 이렇게 합치면은 여기만 해도 1600 우미린도 1200세대 라고 보면 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시설이 몰린다는 거죠. 병원, 의원 그리고 학원이 형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다양한 먹거리들이 형성이 될 거며 아울러 여기 이제 5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쪽에 상업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5구역까지 만약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그 지하철역은 지하철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형성이 돼서 대중교통은 형성이 되겠지만 이 지역으로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몰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의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이렇게 쏠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업적인 편의시설이 몰리며 다양한 먹거리들이 들어오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시설과 학원시설들이 몰릴 확률이 매우 높아서 향후에 상업의 중심지의 편의성은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 5블록 앞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25평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한 그 비밀들, 베일들이 쌓여있던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5평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소간의 도움이 됐을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과 그리고 25평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마이홈과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 방문해 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전화 상담도 다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마이홈을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저희 사무실 앞에 차를 3대 이상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마이홈 앞에서 그냥 차로 그냥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진입로까지 있으니까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저희 마이홈과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 좀 더 알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25평에 대한 긴 영상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